이항분포를 알려줬을 때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방법이야. 이항분포라는 건 우리가 하는 시행 횟수 그리고 그게 일어날 확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정규분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n 평균, 컴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면, 이번엔 여기 들어가는 이 평균 구하는 공식을 NP 이렇게 하면 된대. 왜냐면 우리 요거 봤을 때 평균 구하는 거, 평균하는 방법은 NP예요 했었거든. 분산은 NPQ고 표준편차는 거기에 루트를 CUCO였으니까 n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이 평균 구하는 방법은 NP. 그래서 NP. 얘는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결국 분산이랑 똑같아서 NPQ라고 써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00번 시행할 때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어떤 식을 따를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50과 25가 나왔으면 정규분포 n은 np 50 시그마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보고 나면 이제 그 정규화 문제로 바뀌는 거, 내가 바꿔서 푸는 뭐 그런 걸 하는 거였어. 그래서 앞에 한 거랑 똑같아. 대신에 이제 문제의 스타트가 다를 뿐이야. 동전 두 개를 동시에 192번 던졌을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획수, 두 개 모두 앞면이다는 앞뒤, 뒤앞, 뒤뒤 두 개 모두 앞면은 요거 중에 하나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은 둘이 곱한 거 4, 4, 16 4, 8, 32. 분산은 48 곱하기 Q 4분의 4 36. 그럼 표준 편차는 6 이렇게 돼서 n은 48,6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57번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 57번 이걸 구해달라는 문제라서 정규화 하려면 x가 z로 바꿔주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6 해주면 9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그럼 마이너스 1.5는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를 구해달라는 건데 0부터 1.5가 0.433이래. 여기가 0.433이니까 전체 0.5에서 0.433을 뺀 거 8, 6, 6, 5 아니지 5에서 뺀다 그러지. 0.0668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평균하고 표준편차 이렇게로 스타트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네가 요거 구하고 시작해로 바뀌었을 뿐이야. 해보자. 밑에 문제. 모집단과 표본이란 말이 있어. 어미 모자거든. 엄마 집단이랑 거기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쭉 뽑아서 조사하면 이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해. 전구가 1억 개를 생산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전구가 불량품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1억 개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다 켜보는 거. 근데 그럴 순 없으니까 표본으로 몇 개를 골라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내가 30개를 뽑았어? 그럼 그 30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고, 전구를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하면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은 뽑아서 확인했으면 이거는 버려. 사용 더 이상 또 새로 뽑고 또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해서 전체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랑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가구의 수도 사용량 같은 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확인 가능하잖아. 그러니 이건 전수조사해야 되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 이런 거 고등학생한테 하나씩 다 너 몇 시간에 뭐 이럴 순 없으니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식의 많이 사용이 되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 수명 역시 다 켜볼 순 없고 그 표본 조사.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은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어. 고등학교로 어느 정도의 지정이 있으면.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할 때 모평균은 처음에 그냥 이 엄마 여기 있는 애들 평균 다 조사해서 나온 게 모평균. 모분산도 거기서의 분산, 거기서의 표준 편차인데,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는 몇 개 뽑은 이 덩어리들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야. 내가 표본을 2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할 때랑 표본을 3개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볼 때랑 매번 다를 수는 있거든. 그런데 표본이라는 건 내가 몇 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2개를 뽑았을 때, 3개를 뽑았을 때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n개라는 어느 정도 일정 개 이상을 조사를 했을 때는 엄마의 평균이랑 표본의 평균이랑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표본 평균만 해서 알아봐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부러 조사를 막 다 해봤대.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어. 원래 평균이 10이었대. 원래 평균이 m이었대. 그러면 표본을 말할 때는 위에 짝대기를 붙여주거든. 평균도 똑같이 m으로 떨어진대.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좀 달라진다 그러네. 내가 10개를 조사할 때랑 20개를 조사할 때랑 30개를 조사할 때랑 다르게 그때마다 분산은 원래 분산값이 있으면 그거를 개수만큼 나눠줘야 새로운 것의 분산, 거기다 루트를 씌워줘야 새로운 것의 표준 편차라고 말해서 평균만 똑같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똑같다는 걸 확인했대.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표본의 평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이 표는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1, 2, 3이 적힌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를 딱 뽑았대. 그랬을 때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얘를 뽑을 확률 3분의 1, 얘를 뽑을 확률도 3분의 1, 얘를 뽑을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보면 2, 3분의 2, 3분의 1 2개 나오더래. 이건 직접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 2, 3이라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2번 작업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2번 뽑을 거라고. 첫 번째 시도와 복원해서 또 뽑았을 때를 평균을 구해봤다라는 얘기야. 표본의 평균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1하고 1을 또 뽑았어. 그럼 걔의 평균은 1 더하기 1의 반절. 그래서 1이거든? 그게 표본 평균이야. x바야. 그럼 1 더하기 2. 또 2개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3. 2, 2분의 3. 2, 2분의 5. 2, 2분의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이 나온 건 9개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x바가 1이 될 수 있는 건 9개 중에 하나. x바가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건 2개. 2가 될 수 있는 건 9개 중에 3개. 2분의 5가 되는 건 9개 중에 2개. 3이라는 건 9개 중에 1개. 그러면 이게 얘 x바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방금 x바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말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래서 이걸로 또 식을 막 해봤더니 2,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나오더래. 그래서 아까 거랑 비교해봤더니 어라? 평균은 똑같이 나오네. 근데 분산은 개수로 나눈 거랑 똑같이 나오네. 얘는 여기서 루트 씌운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네 라는 특징을 얻어냈다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뭔 말인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해봤어. 표본, 내가 두 개를 뽑았으면 그 두 개의 평균값 스로 만든 평균 이런 뜻이야. 모평균, 모표준 편차에서 크기 n짜리를 뽑았대.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x바의 평균은 똑같이 120. 그런데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똑같다고 했어. 10. 그래서 크기가 n개짜리라고만 나왔으니까 n이 25면 5분의 10이라서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해봐. 우리가 새로 뽑아서 표본 평균 아이들의 평균 무산 표준 편차를 찾아봤잖아. 근데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모집단에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새로 작업을 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원래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n이 충분히 300을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 300보다 많은 값이면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냥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문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평균을 모르는데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문제 풀어도 괜찮다고. 근데 근사적으로 근사 비슷하게 어딨어? 표본 평균 x만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값이니까 얘를 써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이런 표가 되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대. n을 9로 해서 문제를 풀고 싶대. x바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x바가 아니라 x잖아? 그럼 난 얘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 평균은 2 곱하면 4분의 1 2 곱하면 4분의 4 2 곱하면 4분의 3 이렇게 더하면 평균 4분의 8 평균 2네.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 4분의 1, 8 빼기 평균의 제곱 2는 4 해주면 4분의 10, 18 빼기 4 2분의 9 4.5 빼기 하니까 2분의 1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x바의 평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똑같다고 했어. 분산은 어떻게 하고 했어? 얘를 루트 n으로 나누라고 했어. 루트 9로 나누라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누란 말이랑 똑같거든? 계산 문제 틀린 느낌이다. 시그마는 여기서 루트 씌워줘도 괜찮고 그럼 6분의 루트 6. 원래 분산 표준표 틀렸나 봐. 맞았네. 분산을 틀렸나? 2분의 1 분산
다시 분산을 루트 n분의 9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6분의 나 뭐 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9로 나누는 맞아요. 맞아. 그럼 18분의 1이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해줘. 그럼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원래 애들의 평균 시간이 60이고 표준편차가 10분인데 내가 25명을 이미 추출을 했대. 그러면 원래의 평균이지만 새로운 평균도 똑같이 60으로 잡으면 되고 원래의 표준편차는 10이었지만 25는 5의 제곱이니까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누면 2로 구할 수 있겠지? 짝대기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그랬을 때 59분 이상 63분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이거 x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풀 때 z바로 바꿔서 풀기는 해.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계속 똑같은 거 알겠지? 빼기 m 나누기 또 시그마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5 사이 마이너스 0.5와 1.5 사이 이만큼을 구하는 거라서 0.5 더하기 1.5 해주면 답이에요. 하자. 이라고 해서 근데 나 지금 이거 4번, 5번, 6번처럼 표본 크기 9개, 64개, 16개 뭐 이런 거는 방금처럼 푸는 건데 저기 중간원에 아까 내가 봤었는데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표본을 조사해서 나온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가 있는데 원래의 평균을 추정해달라 라고 하면 그걸 신뢰도라고 얘기하거든? 믿을 수 있는 구간? 95%까지 좀 넉넉하게 믿느냐 99%까지 좀 이렇게 정확도 높게 믿을 수 있느냐의 구간인데 이거 그냥 공식이 있어서 외워주면 돼. 우리가 뭘 알아보고 이럴 게 아니야. 95%로 추정해라 라고 하면 95%라는 게 이 전체를 우리가 100%라고 말하잖아? 그 중에 이만큼 이 95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들이 이제 0.5, 0.5 해당해가지고 나머지 100을 채우는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구간은 모평균 m을 믿을 수 있는 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말하는데 이 1.96의 이 기준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요 위치. 근데 문제에서 식에서 줄 거야. 99%로 밀어라 라고 하면 2.58이라는 숫자를 넣을 건데 얘도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서 간간히 2.58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2로 풀어라, 이건 3으로 풀어라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 문제에 주어진 걸 안 보고 내 맘대로 1.96, 2.58로 풀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풀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95%로 믿어라 하면 1.96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고 하면 2.58을 사용하면 된다를 이렇게 꼭 마지막 줄에 넣어주긴 할 건데 여기가 이제 95%로 믿어라 해놓고 여기다 2 이렇게 써있을 때가 있다고 3 써있을 때가 있다고 그럼 그때는 2와 3을 써야 된다는 거. 아까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m 갔다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왔고 x바에 해당하는 게 표본의 평균 짝대기 붙어있으면 표본이었잖아. 얘는 내가 추정하고 싶은 값 크기가 144인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루트 144 그러니까 12 여기 12 표본 평균이 40 표본의 평균이 40 표본의 평균이 40 표준편차가 6 그럼 여기 시그마 자리에 6 시그마 자리에 6 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모평균의 추정값이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잖아. 길이라는 건 2부터 5까지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 빼지. 얘도 마찬가지야.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하면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단 말이야. 그러면 얘에서 얘 빼봐봐. x바 x바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여기서 얘를 빼면 더하기가 되니까 결국 똑같은 게 2개가 되거든. 그래서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을 곱하기 2 해놓은 거야. 직접 빼도 상관없어, 혹시 잊어버린다면. 자, 그냥 귀찮고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야. 평균이 m, 표준편차가 15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비빔밥 100그릇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를 했더니 평균 600이었을 때 비빔밥의 열량을 모평균에 대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어. 모평균은 95%로 믿고 싶으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0그릇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600이다 라는 건 100그릇에 대한 평균, 표본의 평균. 여기 600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6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99%는 여기 2.58로 해주면 되고, 탈락 끝. 밑에 거 문제 푸는데 계산기로 해. 요거 해서 어쨌든 왼쪽 오른쪽은 채워줘. 확인하게. 요거 z를 절대값 시켰을 때 라는 건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색칠하면 0.95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가 2라고 만약에 되어 있으면 거기다 2를 쓰면 되는 거야. 2. 여기에 뭐가 써있냐에 따라 쓰는 거야. 그럼 이거는 95%를 얘기하는 거야. 95%를 추정해라. 99%를 추정해라 라고 하면 99가 나와. 페이크로 95% 해놓고 2줄도 써주고 2줄도 써줬으면 헷갈리지 말고 95가 써있는 1.96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표준편차가 4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추출해서 95%로 추정할 때 신뢰구간 길이가 2 이하, 신뢰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길이인데, 아니지,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길이인데 그게 2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라서 슉슉 이렇게 약분해주고 양쪽에 루트 n 곱해서 1.96 곱하기 4 하는 게 루트 n 이하입니다 해주면 이것도 계산기로 해야 돼. 그래서 답 나오면 돼. 바로 해보자. 원래 모평균을 추정할 땐 x바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시그마는 모 표준편차고 여기는 개수였어. 그래서 평균이 원래 m이고 표준편차가 10kg다 라고 하면 이 표준편차 자리에 10을 띡 넣어준 거였거든. 근데 여기 보면 평균이 m이고 평균을 추정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초반처럼 이렇게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언급해주지 않고 400개를 추출했는데 조사했더니 그거의 평균이 129이고 그거의 표준편차가 4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400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40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표준 편차가 40이고 평균이 1200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x바가 1200인 거는 여전히 똑같긴 하다? 근데 사실 여기다 40 넣어서 계산했으면 안 됐어. 인 줄 알았지만 왜 언제 가능하냐? 이렇게 300개 이상일 때. 개수가 충분히 많을 때 그냥 푼다라고 말했었거든? 앞에. 어딨어? 여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요걸 따른다 라고 한 말은 300개 이상이 되면 모 표준 편차에 있는 모의 표준 편차를 갖다 쓰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갖다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보다 작으면 뭐 표준 편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은 뭐 25개, 9개 이렇게 알려준다? 이렇게 9개, 64개, 16개 이럴 때는 모로 해서 문제를 풀었어. 모를 알려줬으면 굳이 우리가 진짜 이거 알아내고 진짜 이거 알아내고 막 했었거든? 그런데 많아지면 구분 없이 써도 괜찮다. 근데 사실 그냥 몰라도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 그냥 풀긴 한다? 근데 가끔 이제 꼼꼼한 친구들이 선생님 왜 이건 이건데 여기다 갖다 써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그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어?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적어내는 응모권을 3개를 적어낼 건데 이 가게에서는 3개의 수를 발표해서 3개의 수를 모두 맞힌 사람한테는 이만큼 줄 거래. 11만원. 그리고 2개를 맞추면 22,000원. 1개를 맞추면 5,500원을 줄 건데 이때 이 가게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응모권 한 장을 최소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중에 3개를 뽑는데 3개 중에 3개를 뽑으면 12개 중에 3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데 3개 중에 3개를 다 뽑으면 11만원짜리 12장 중에서 3장을 뽑는데 꽝은 그럼 9개 꽝 중에서 하나 뽑고 당첨 중에 2개를 뽑으면 이거는 55,000원 아니 22,000원 12장 중에 3장을 뽑는데 3장 중에 1장을 뽑으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3장 중에 1장을 뽑고 꽝 중에 2장을 뽑으면 그거를 5,500원 이렇게 풀었어 혹시? 그래서 그리고 빵원도 있어야 되는구나. 빵원 12장 중에 3장을 뽑는데 꽝 중에서만 3장을 뽑으면 그게 빵원.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해. 그런 다음에 응모권 한 장을 최소에 얼마에 팔아야 되나? 지금 다 더해주면 11만원에다가 응모권 한 장. 총 X장을 팔았다고 했을 때 곱하기 금액 여기에서 총
X 중에 당첨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100장을 팔았다고 치면 100장 곱하기 여기서 나온 값 P1이라고 해주면 P1 해주면 이게 1등의 명수 곱하기 금액 해주면 사장님이 나가야 될 돈 100 곱하기 여기서 나온 확률 이거 100장을 팔았다고 했을 때야. 그럼 여기다 해주면 사장님이 줘야 할 돈인데 사장님이 줘야 되는 사람 명수인데 거기다 22,000원 곱해주면 사장님이 나가는 돈. 이것도 똑같이 판매된 장수 곱하기 저거의 확률 곱하기 이거 5,500 끌 전체 장수 곱하기 금액 한 장씩 팔아야 될 거 보다 얘가 작아야겠지. 그래서 100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A라고 치면 여기 전부 다 A 이렇게 들어가니까 A 장을 팔았다고 치면 뭐 어차피 약분 전부 다 가능하니까 없어져도 되고 X를 구하고 싶으면 금액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보다 크면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 그 요거를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근데 이거 둘이 곱한 게 사람 명수예요? 예를 들어 이게 10분의 1이 나왔다고 가정해봐. 내가 100장을 팔았는데 1등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인 거야. 그럼 둘이 곱하면 10명 정도는 1등이 된다는 얘기야. 1등 되는 사람 수 곱하기 금액. 그럼 1등한테 나가는 금액. 이게 되는 거지. 그냥 100장 중에 100장 중에 당첨되는 게 그냥 10장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처음 계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얘가 만약 12분의 1 이렇게 되면 확률이 쉽게 안 나와주면 100장 중에 12명분의 1명이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404. 이거 봐봐.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네. 결국 A 날라갔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내가 평균 이상이면 되잖아. 그런데 바보였어. 근데 어쨌든 이거라는 거. 평균 이상이면 돼. 기대값이네 얘도 결국.